왜 회의실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승진하고 정작 실력 있는 사람은 뒤처질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서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이 실천했던 바보인 척하는 지혜를 8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성공 철학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가장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 용어나 복잡한 설명을 써야 실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나 학교에서 발표할 때 일부러 어려운 표현을 골라 쓰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내용도 복잡하게 포장해서 전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복잡한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의 증거였습니다. 어려운 말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업 진출 때입니다. 당시 현대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결국 큰 양철깡통 아닙니까? 물에 뜨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조선 기술을 양철깡통이라는 단순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몇 시간에 걸쳐 설명해야 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이런 단순함 덕분에 투자자들도 사업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수업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봤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설명할 때 일상생활 예시를 들어 말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문도 더 많이 하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설명보다 쉬운 말로 한 설명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문 용어 대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보세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확인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보인다면 더 쉬운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정주영처럼 본질을 꿰뚫는 단순함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저도 젊은 교수 시절엔 학생들 앞에서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모른다고 답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걱정하죠. 그래서 아는 척하며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관찰한 결과 정반대가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상대방도 그런 솔직함에 감동받아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죠.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학생들이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하는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 학생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정주영 회장도 이런 자세의 대가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회의할 때 기본적인 질문들을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처음엔 전문가들이 당황했지만 곧 그의 진정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질문들 덕분에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니 자신들도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 원칙을 적용한 후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교수들과 연구 토론을 할 때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훨씬 더 개방적으로 지식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죄송한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을 습관화해 보세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학습이 시작됩니다. 정주영처럼 겸손한 호기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는 상대방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는 학생들 앞에서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SNS에서도 자신의 성과나 지식을 끊임없이 어필하죠.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방을 빛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문가처럼 대우하면 그들의 숨겨진 역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원칙의 달인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면 작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작업자들이 당황했지만 곧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건설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몇 주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현장 작업자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 작업자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견이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연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고민하던 중 한 학부생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세요? 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처음엔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부생의 질문 덕분에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고 결국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학부생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시했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문가로 대우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은 거죠.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화할 때 당신이 이 분야 전문가시네요. 더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라는 반응도 상대방을 격려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순간 여러분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주영처럼 다른 사람의 지혜를 끌어내는 리더가 되어보세요. 네 번째 지혜는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겸손함입니다. 권위적인 태도는 진실한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저도 초기 교수 시절에는 학생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릴 수 없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죠. 우리 사회에는 직급이나 나이가 높으면 항상 옳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하면 무조건 맞다고 여기거나 연장자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지적하지 못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하지 못하죠. 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견을 구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솔직한 생각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이런 정보들이야말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그는 말단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임원들과의 회의에서는 들을 수 없는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거죠. 요즘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회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처음엔 직원들이 사장님 앞에서 어떻게 불평을 하겠냐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진심이 전해지자 하나둘 진실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지급이 늦어져서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 자재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 상황, 경쟁사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정보들 덕분에 정주영 회장은 회사의 실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원칙을 수업에 적용해 봤습니다. 교수가 항상 옳다는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놀랍게 높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제 이론에 대해 날카로운 반박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권위를 세우려고 했겠지만 그때는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더 설명해 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저도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후배나 부하 직원과 대화할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정주영처럼 겸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리더가 되어보세요. 5번째 지혜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회의나 모임에서 뭔가 계속 말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회의할 때를 보면 누가 더 많은 의견을 내는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려 합니다. 침묵이 흐르면 어색함을 못 견디고 급히 무언가 말하려고 하죠. 이런 대화 독점 현상은 정작 중요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들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상대방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정주영 회장은 침묵의 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데 사용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끝까지 듣고만 있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도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한 참석자가 사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라며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 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였던 거죠. 만약 정주영 회장이 성급하게 반응했다면 그 중요한 정보를 놓쳤을 것입니다. 침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고 추가로 말할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저도 학생 상담을 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학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바로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일단 충분한 침묵을 둡니다. 그러면 학생이 자신도 몰랐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 학생이 진로 고민 때문에 상담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전공과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그렇군요 라고만 답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사실은 이라며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진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 이야기만 듣고 바로 조언했다면 표면적인 해결책만 제시했을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학생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화에서 3초간 침묵을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후에 응답하세요. 더 말씀해보세요. 라는 격려의 말도 효과적입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이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정주영처럼 침묵의 힘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지혜는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완벽해 보이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저 역시 교수 초기에는 학생들 앞에서 절대 틀릴 수 없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나 부족함을 드러내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어도 다른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이나 실수담을 털어놓기보다는 성공 스토리만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관계 형성에 큰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엽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거죠. 정주영 회장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것과 관련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과거 사업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무엇이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성공 사례만 늘어놓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솔직함에 감동받은 거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그 미팅에서 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학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모두 성공한 연구 결과만 발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6개월을 투자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다가와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실패담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성공 사례보다 실패담이 더 큰 울림을 준 것이죠. 그 이후로 다른 교수들과 훨씬 솔직하고 깊이 있는 연구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또 다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덕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완벽한 모습보다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실수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어요. 라는 식으로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정주영처럼 솔직함으로 신뢰를 쌓아보세요. 7번째 지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질문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고급 지식만이 가치 있다는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동료 교수들 앞에서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더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한 접근보다는 어려운 이론이나 기법을 동원해야 전문가답다고 생각하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어려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작 핵심은 놓치면서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상황도 결국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본을 확실히 이해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초기 시절, 기술진들이 복잡한 엔진 문제로 몇 주째 고민하고 있었어요. 각종 전문 자료를 찾아보고 해외 전문가 자문도 구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 와서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엔진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어느 단계에서 막힌다는 뜻인가요? 기술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다 보니 놓쳤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분석에 매달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연결 부위의 문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단순한 왜라는 질문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거죠. 결국 간단한 수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연구에서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복잡한 이론에 빠져 있을 때 학부생이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이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학회에서 다른 교수의 복잡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30분간 어려운 수식과 그래프가 계속 나왔는데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발표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핵심은 이것입니다라며 아주 간단한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참석자들이 아하 하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포장보다 기본 원리 하나가 훨씬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 거죠. 이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전문가와 대화할 때도 초보자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효과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진전입니다. 정주영처럼 본질을 꿰뚫는 단순함을 추구해 보세요. 8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지속적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거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든 안주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도 교수 경력이 쌓이면서 그런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직급이 올라가거나 경력이 쌓이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기존 지식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는 요즘 것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며 무시하기 쉽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된 사고방식은 결국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평생에 걸쳐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어요. 북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마치 초보자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려고 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곳인가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문화적 차이는 뭔가요? 젊은 직원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해 설명하면 80세의 나이에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나요?
우리 사업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기술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은퇴한 지금까지 학생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 새로운 기술 트렌드까지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서 뭘 배우나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서 얻는 통찰이 더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교수님, 이게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해온 교육 방식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다른 분야 사람들과의 대화도 큰 배움이 됩니다. 요리사, 택시기사, 간병인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인생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요. 지속적 학습자가 되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오늘 뭘 새로 배웠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나보다 젊거나 다른 분야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세요. 잘 모르는 분야인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8가지 지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기,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 상대방을 전문가로 만들어주기, 겸손함으로 방어벽 무너뜨리기, 침묵의 힘 활용하기,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기, 기본으로 돌아가는 질문하기, 그리고 지속적 학습자의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진짜 현자가 되는 길은 바보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주영처럼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도 99%에서 1%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